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랩타이표의 기획자이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쉽게 파충류 키우는 법을 알려드릴 깨어쌤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종류는요, 바로 카멜레온이라는 친구예요. 한국에 많은 카멜레온들이 이미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있냐 하면 우선은 베일드 카멜레온, 그리고 펜서 카멜레온, 그리고 아주 거대해지는 파슨 카멜레온, 뿔이 너무 아름다운 잭슨 카멜레온 등등, 이 대표 주자 4가지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굉장히 좀 희귀한 종류들까지 최근에는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만큼 카멜레온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파충류 키우기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종류가 놀랍게도 거북이나 악어나 뱀, 도마뱀이 아니라 그냥 특정 한 종류인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 카멜레온 키워봤어? 카멜레온? 이런 식으로 카멜레온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다는 뜻일 텐데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카멜레온은 아주 예전부터 많은 분들에게 어필이 되어 왔어요. 어떤 면에서 어필이 되어 왔냐면 색깔이 막 변하는 점, 혀가 쭉 나와가지고 뭔가 잡아먹는 모습, 이런 다양한 모습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TV 선전이라던가 다양한 책 같은 곳에서도 넌 카멜레온 같아, 카멜레온 같은 놈들, 이런 것들 되게 표현도 많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인접해 있는 어떤 그런 친구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키워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친구 2친구를 지금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은 저희 영상에 보시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친구인데 제 애완동물이에요. 펜서 카멜레온 중에 여러 로컬 중에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컷 성체입니다. 보통 이렇게 성체가 되고 나면 사이즈가 성인 손을 기준으로 이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베이비는 아주 조그만 사이즈부터 여기까지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를 사육하시면 성체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성체가 된 후부터는 길게 키우면 한 5년까지도 사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이 생애 주기가 알을 낳게 될 경우에는 조금 암컷들은 빨리 죽는 경향이 있고, 수컷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암컷과 짝짓기를 할 경우에는 그 5년보다 훨씬 짧은 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벌써 성체가 된 후에 2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은 벌써 할아버지의 단계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너무나 이쁘죠? 색깔이 이렇게 붉은 친구, 파란 친구, 초록빛깔, 노란빛깔, 핑크빛, 다양한 아이들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색깔이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거의 이 컬러에서 흐려졌다, 짙어졌다 정도를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를 펜서 카멜레온이라고 부르고요. 마다가스카르 섬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낮은 종류예요. 병치레가 적고 많은 분들이 카멜레온이 사육이 굉장히 어려운 편인데, 이 어려운 카멜레온 중에 그나마 좀 쉽다고 꼽을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이 펜서 카멜레온이에요.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친구들은 처음 입문하기에는 조금 고가의 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개체 가격만도 몇십만 원을 하고, 그리고 카멜레온에 대한 사육 방법을 곧 알려드리겠지만 그 카멜레온의 사육 방법 속에는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많이 키우고 계신 개코들보다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조금 있다가 여기 보이시는 많은 용품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친구를 키우게 될지, 키워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어가 보겠고요. 제가 초반에 초입부에 4가지 종류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 펜서 카멜레온,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일드 카멜레온이라는 친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북부 아프리카에서부터 이제 아시아 권역까지도 서식을 하고 있는 되게 특이한 카멜레온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조금 더 고온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산란을 많이 하고 사육 난이도가 낮은 편이면서 가격마저도 저렴하다 보니까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많은 파충류 브리더들 사이에서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 종류, 바로 베일드 카멜레온인데요. 이 친구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쉬고 있어요.
카멜레온들의 매력은 이 손가락 모양 이렇게 생겼거든요. 잡으려고 하는 손 모양이 나뭇가지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하얗게 얼굴 부분과 팔 부분이 되어 있는데 파이드라는 모프이고요. 평균적으로는 이 바디의 색깔을 전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형상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 머리에 있는 돛같이 생긴 요 부분 때문에 영문 베일드를 따서 베일드 카멜레온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경계를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수컷들끼리는 같은 수컷끼리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를 보고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어요. 자, 요런 친구들을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요. 키우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세 가지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환기이고요. 두 번째는 적정 온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습도입니다. 이 친구들은 환기, 온도, 습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종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저온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또 저온에 또 강한 건 아닙니다. 즉 저온이면서 저온을 요구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추운 온도로 많이 내려가면 또 죽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사육해야 하는 온도가 상당히 좁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열을 또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열온도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또 햇볕을 통해서 광합성 하듯이 UVB를 통한 D3 합성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는 분명히 충분한 UVB 광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전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열원이고요. 다른 하나는 UVB 등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온도를 잡아내야 되는데 일단은 낮에는 UVB를 꼭 틀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밤에는 온도를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게 열원으로 쓸 수 있는 전구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컬러가 있어요. 그리고 와트 수가 보시면 50와트라고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아주 고온에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100와트, 150와트를 쓰면 어떤 부분이 굉장히 고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아이들이 데미지를 입고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사육장 대비해서 좀 와트 수가 낮은 열원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역시나 이런 사육장에서 선택해서 사용하실 때는 소켓도 함께 선택을 하셔서 장치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런 유리장과 스크린 케이지라는 제품을 많이 활용을 해요. 유리장 같은 경우에는 가시성이 좋고 장점으로 또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쪽이 철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시스템이 있어서 공기가 들어와서 철망 쪽으로 순환할 수 있는 구조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기 부분을 만족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온도 부분 신경을 쓰셨죠. 그리고 환기 부분을 신경 쓸 수 있는 세로가 길면서 넓은 사육장만 선택을 해주시면 이 친구들을 사육할 때 일단 기본은 되셨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뭘 말씀드렸죠? 습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친구들은 습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친구들이에요. 환기가 잘 되다 보면 습도가 없어질 수가 있겠죠. 이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먹을 때 고여있는 물을 먹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물을 먹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드리퍼라고 해서 물이 위에서 똑똑똑 떨어져서 사육장 내부로 비가 오듯 번지는 형식을 만들어 주곤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성 제품으로 이렇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고여있는 물을 잘 먹지 않는 이 친구들이 틈틈이 물이 먹고 싶을 때 수분 관리를 하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이에요. 코드를 꽂아가지고 물이 계속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제품을 통해서 온도, 습도, 환기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맞춰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단점, 정말 많은 분들이 벽으로 느끼고 부딪히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은 파충류를 키울 때 사료로 키우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파충류 친구들이 먹는 어떤 것이 굉장히 두렵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많은 아이들이 귀뚜라미를 아주 잘 먹습니다. 반면에 슈퍼푸드와 같은 아이들은 움직이질 않으니 사료를 먹질 않아요.
움직임에 반응하는 종류인 카멜레온은 무조건 생먹이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생먹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이들은 귀뚜라미, 풀무치, 그리고 미러 이런 종류들이 있고 간혹 바퀴벌레를 쓰시는 분들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들 정말 재미있는 게 귀뚜라미를 아주 잘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먹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살짝 웜으로 바꿔주었다가 웜을 또 안 먹기도 해요. 그러면 또 바꿔주고 은근히 편식을 하는 까다로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수도 있지만 반면에 먹이 주는 재미가 굉장히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먹이를 줘보면서 피딩 잼을 또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어디 갔어? 여기가 있네요. 자, 이 친구 이 둘은 정말 키우기가 쉽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이 사육하실 때 이 바위 이런 덩풀 같은 것들을 잘 꾸며주시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장면을 목격하실 수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한 자리에 가만히 잘 안 있기 때문에 꼭 매달려가지고 바람에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마치 자기들도 나뭇잎인 것처럼 막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몸을. 그래서 동물들이 모르고 접근했을 때 잡아먹기 좋게끔 그런 행동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매력적인 카멜레온을 많이들 키워보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카멜레온을 키울 때 꼭 필요한 용품 하나를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어떤 이벤트냐 하면 여러분들이 카멜레온을 키우실 때 다른 제품들은 다 구매를 하세요. 보면 칼슘제도 가져가시고 이런 바인도 꾸미기 위해서 하시고 화분을 넣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시는데 이 카멜레온이 눈병이 간혹 걸립니다. 그 눈병이 간혹 걸리는 이유가 비타민이 부족해서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잘 키우실 수 있도록 제가 비타민제를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이게 막상 구매를 하려고 보면 22,000원이나 되기 때문에 비타민제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 바인 하나에 10,000원 정도 되는데 이걸 20,000원이나 되다 보니까 비타민제 꼭 먹여야 되나? 그냥 칼슘제만 먹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카멜레온은 탈수와 눈병이 함께 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눈병이 오지 않게끔 방지해주기 위해서 비타민제를 꼭 먹이실 수 있게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댓글로 어떤 내용을 남겨주시면 되냐 하면 저희가 랩타일 페어라는 전국 투어의 파충류 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이 올라간 다음 행사와 그 다음 행사를 맞춰주시는 분들 5분께 선물로 쥐랩 비타민을 드릴 건데요. 꼭 카멜레온이 아니더라도 뭐 육지거북이든 아니면 뭐 개코든 키우고 계신 파충류들에게 모두 급여가 가능한 비타민이니 여러분들께서 꼭 당첨되셔서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벤트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겠고요. 여러분들 카멜레온 정말 매력적인 동물이니까 꼭 키워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파충류를 꼭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비콘의 깨우쌤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